무순시는 유니슨 이외에도 그 전부터 우리 한민족하고 인연이 아주 깊은 곳이에요. 1619년에 그 누르하치가 무순에서 발호를 합니다. 이 강성해진 이 누르하치를 명나라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데 명나라는 조선을 압박해서 광해군이죠. 광해군에게 군사를 요청해요.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강홍립 장군을 앞세워 13,000여 명의 조선 병사들을 전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13,000여 조선 병사들 중에서 7, 8천 명의 병사들이 전멸을 당해요. 살아남은 3, 4천 명의 조선 병사들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르하치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서 농사를 짓게 하지요. 지금도 심양 인근에는 박가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박가촌이 바로 당시에 그 강홍립 장군과 함께 머물렀던 조선 병사들이 가꾼 마을이에요. 그래서 박씨 형제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조선인 마을이란 뜻이고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박가촌을 재조명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전에 소개했던 그 민족 다큐멘터리 영화 맨 첫 장면이 이 박가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유니스는 이 그 무순시로 와서 기존에 있었던 애국계몽 운동을 버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무장투쟁 운동에 으로 노선을 바꿔요. 그래서 1920년에 인근에 있는 지사들을 모아서 조선 독립단을 만들게 되고 규모는 18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윤희순이 이제 그 만든 조선 독립단의 어떤 의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중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윤희순은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조선을 일제가 강점했던 것처럼 일제는 조선을 넘어서 중국까지 강점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국 그 지사들에게 계속 설득해 나갔고 결국에 한중 연합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물론 조선 독립단 180여 명의 이제 그 주된 구성원은 조선인이었어요. 실제로 윤희순의 어떤 예견대로 1931년에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북 삼성 일대를 장악하죠. 그제서야 중국에서도 일종의 이제 의병대, 그래서 윤영민중자의단이 구성이 돼요. 윤영민중자의단과 조선 독립단이 또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지역에 무슨 탄광, 일제가 개발하고 있던 무슨 탄광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습격하게 돼요. 자, 일본 일제는 가만히 또 있지 않아요. 윤영민중자의단, 조선 독립단 흔적을 추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평정산이라고 하는 인근 마을까지 도달합니다. 즉 윤영민중자의단과 조선 독립단 이제 일본 군을 습격하고 도주했던 도주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 또 어디로 또 도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3천여 명을 다 불러모읍니다. 산기슭으로.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예요. 멍하니 있자 일본 헌병들을 이끌던 나가와는 사격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그 3천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면은 평정산 산 기슭이고요. 그 아래에는 유골관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는 그 위에서 기관총을 설치를 했고 밑에는 3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제는 윤영민중자의단 그리고 조선 독립단의 퇴로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어디로 이제 도망갔는지를 확인해서 쫓으려 했던 것이죠. 이 평정산 인근 마을로 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이 도와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듣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멍하니 있자 일본 헌병대를 이끌던 나가와는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즉 본보기를 보이려 했던 것이죠. 3시간 만에 3천여 명이 자동 연발 소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은 자는 불과 1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일제는 자신의 행위들을 숨기기 위해서 석유통에 석유로 기름을 붓고 불태워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그 역사가 잊혀졌어요. 그런데 1971년입니다. 인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정산 산기슭에 묻혀 있었던 800여 구의 유골들이 드러난 것이죠. 길이는 한 80m, 폭은 6m 가량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진공 상태의 유골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곳에 가면 생생한 당시의 모습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수백 명의 유골들이 수백의 유골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는 석유통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곳곳에 유골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있어요. 심지어는 갓난아기의 유골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서로를 안고서 위로를 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988년도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평정산 순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절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난에 의해서 순난동포 유골관을 국가급 박물관으로 승격을 시키고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박물관 전면 입구에는 3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놓여 있어요. 이 3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루아침에 죽은 이 3천 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박물관의 전체 외형은 강 위에 떠 있는 배 모양을 닮았어요. 비록 뜻하지 않게 죽었지만 배를 타고 저승으로 가서 편히 영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이후에 그 조선 독립단은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같이 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릉가 전투라든지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니스는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고 국외에서는 무장 투쟁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나 유니순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였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 무릎 꿇지 않았던 유니순이 그의 아들 유돈상이 죽자 좌절합니다. 아들 유돈상은 어머니를 도와서 조선 독립단 형성 그리고 무장활동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밀정에 의해서 유돈상이 일경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감옥에 끌려가죠. 그곳에서 한 달간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일제는 유돈상을 풀어줍니다. 바로 죽기 전에 풀어줬기 때문에 유돈상은 어머니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객사를 하고 맙니다. 또한 유돈상과 함께했던 그의 장인, 조선 독립단의 아주 그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음성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또 감옥에서 눈이 도려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935년 일이에요. 자, 모진 세월을 견뎌냈던 유니순이지만 그의 아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자 딱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슬퍼하다가 유니순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한인 만족 자치현이에요. 거기에 조선족 역사연구회, 즉 조선족 항일투사 후손들이 만든 조선족 역사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니순 동창학교 노학당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노학당 건립비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또한 그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립한 이후에도 이 문구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분이 와서 이거 다 깎아내렸다. 요 비석을 앞에 치랑 깎아내리고 더 있지. 그래서 화인은 문물구에서 알아가지고 있잖아.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공항국에다가 신고해서 이거 문물 파괴야. 그러면 정부에서 세운 건데. 이건 정부에 세웠는데 응. 자기네 맘대로 와서 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또 지원을 해서 이 노악당 개보수를 또 저희가 또 같이 협력을 했지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악당을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노악당은 그냥 평지에 뭐 논가에 이제 논가에 있는 그냥 비석이에요. 돌비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가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곳에 가면 여기 왜 왔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의암 유인석 선생의 의암 기념원을 통해서 이제 의병 활동, 만주에서 이루어졌던 의병 활동을 이해하고 또 그의 조카 며느리 윤희순의 어떤 그 의병 활동, 그다음에 항일 투쟁, 그다음에 무슨 지역에 있는 평정산 참안 기념관, 그다음에 양세봉 장군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이해하게 되면 노학당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지금 비록 초라하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지역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남녀 노소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간다.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